안녕하세요. 배제곱 물리를 맡은 홍남정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배제곱 물리학의 특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물리교육과 통합과학을 복수 전공을 했고요. 수석 졸업했습니다. 이전에는 대치파이먼에서 영재, 과고, 인사와 같은 입시 물리를 주로 전담해서 수업했습니다. 배제곱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모든 문항이 수능 특강의 변형 혹은 수능 모의평가의 변형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거 작년 기준으로 한 퍼센트입니다. 작년에 수능 특강의 3점과 2점짜리를 합치면 70% 후반, 77% 정도 차지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 거의 대부분 다 3점짜리 문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리를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봤을 때 역학, 전자기, 파동으로 나눴을 때 역학이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가장 대비를 많이 하는 파트이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난이도가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은 모두 다 3점짜리 문제만 가져와서 내시고요. 전자기랑 파동 같은 나머지 파트들은 오히려 2점짜리를 한두 문제 정도 썼기도 하십니다. 변형 방식은 단순한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작년 중간고사 문제이고요. 작년 수능 특강 문제인데요. 문제가 완전히 동일하고요. 수능 특강에서는 두 번째 칸을 비워놨다면 우리 중간고사에서는 네 번째 칸을 비워놓았다라는 차이,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형태였다면 그냥 객관식 형태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를 완전 달달달달 외우실 정도로 숙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수능 특강 외에 수능과 모의평가에서의 문제들도 가져오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들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쉬운 문제를 가져와 주실 법도 한데 이 문제들마저 19번 혹은 20번에 수록된 문제들만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내신으로 출제된 문제인데요. 2024학년도 수능 20번이에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 과거 문제들, 최근 3개년의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들도 다 공부를 해보셔야지만 되고요. 특히 완전 고난이도 문제들을 위주로 공부하셔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타 학교보다 문항수도 많고 출제 범위도 아주 많다라는 것인데요. 문항수는 파트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역학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수가 적고요. 다른 파트들은 약간 문제수가 많아서 26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데 거기다가 서술형 문제들도 있고 그 서술형의 소문제들도 평균적으로 두세 개씩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아서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출제 범위도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학교들은 역학의 1, 2, 3단원, 그래서 운동량까지 출제하는 학교들도 많고요. 아니면 4단원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출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연력학 1법칙과 연력학 2법칙까지 붙여서 전체 역학의 연력학까지 모두 포함한 전범위를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겠죠. 다른 학교들은 기말고사까지 치는 범위를 한 번에 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범위도 많고 문제의 수준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과목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평균이 한 30점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겠죠. 이렇게 진도를 나가다 보면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대부분의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파트인 현대물리 파트 약간에다가 나머지 문항들을 전부 다시 1학기 범위인 역학을 가져와서 문제를 출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 파트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적을 가르는 주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제곱 물리학의 성적 상승을 위한 핵심은 기출의 반복과 간결한 풀이입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수능 특강 아니면 수능 모의평가 변형 문제들로 전부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대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한번 풀어본 문제들을 대부분 다루게 되고 그것들을 변형을 하더라도 우리가 눈에 익은 문제를 보는 것과 눈에 익지 않은 문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반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완전히 숙련될 정도로 습득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빨리 풀 수 있는 깔끔한 풀이들을 학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럼 배제곱 물리를 잡기 위한 간결한 물리를 위한 3단계 비법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물리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리에만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첫 번째 문제의 경우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을 묻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운동에너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에너지로 접근을 해서 풀기가 쉽겠죠. 하지만 에너지를 묻는 문항이 아닙니다.
평형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항이고요. 힘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풀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물리의 관용적인 표현들 다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개념의 구조화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무엇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언제 어디서 사용하는지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의 경우 이런 공면 문제는 일반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문제의 운동에너지라는 표현도 있고요. 하지만 문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일정한 힘을 t초 동안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에너지는 시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힘과 시간이라는 단어들을 보고 얘네들을 엮어줄 수 있는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답에서는 운동 에너지로 물었으니까 이 충격량에서 그 운동 에너지를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물량을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 되겠죠. 그러려면 각각의 개념들을 언제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는지 잘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되고 이것을 구조화라고 부릅니다. 저의 수업에서는 이 구조화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식과 비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우리 아주 간결한 풀이가 필요하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간결한 풀이를 위해서는 일반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물리에는 어떤 양들을 비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한 구간과 다른 구간을 비교를 하고요. 두 개의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은 양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같은 관계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의 식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겠죠. 그래서 일반화된 문자로 일단 식을 표현을 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변수들만 관계를 뽑아내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뽑아내는 관계들을 이용해서 비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간결한 물리를 위한 탄탄한 저의 수업은 먼저 첫 번째 섬세한 교재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개념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책에 보면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파트들이 있고요. 그 문제풀이의 단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구조화 특강 아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수업을 한번 듣는다고 해서 그 개념들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죠. 그래서 그 개념들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구조화 특강을 따로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이것들을 원하시는 분 누구나 참석해서 들을 수가 있고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상 받아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체계적인 풀이를 위한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리는 풀이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길고 긴 풀이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간결하고 짧은 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제를 선택해야지만 시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풀이를 쓰는 과제를 드리고 거기다가 풀이를 써오시면 제가 저렇게 첨삭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워크북 푸는 것 당연하고요. 실전 대비를 위한 모의고사 당연히 필요하겠죠. 모의고사는 대부분 수특 변형 문제 혹은 우리의 기출문제 변형 문제가 될 건데요. 그 변형을 모두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민사 같은 입시 수업들을 주로 전담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기출 변형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강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조교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변형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퀄리티 좋은 문제들로 구성된 모의고사를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친 후에는 클리닉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 틀렸는지 제가 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요. 특정 개수 이상 틀릴 경우에 이렇게 빨간색 표시되어서 필수 클리닉 참여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필수 클리닉 참여자가 아니라도 원하는 학생들 언제든 와서 클리닉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질문하면서 과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 특강을 다 부교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수능 특강을 샅샅이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업 때 들은 거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다 필기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수능 특강의 문풀 영상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시험을 치시고 나면 이렇게 피드백 상세히 드려서 여러분들의 고칠 부분이 어디인지 상세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카톡으로 언제든 질문하실 수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도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배제곱 물리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도 높고요. 양도 많고 출제 범위도 넓습니다. 이것들을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단계들을 체계화해서 학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구조어와 간결한 풀이를 통한 간단한 물리를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제고 수업은 강동관에서 2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